자, 열의 이동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열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얘기해 봅시다. 자,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도와 대류와 복사.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도는 얘들아, 보통 고체에서 이웃한 입자에서 차례로 전달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고체에서는 입자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 맞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열을 준단 말이야. 열을 줬어 지금. 그럼 열을 줬으면 얘가 열 받았어 지금. 그게 옆으로 전달. 얘도 열 받아 이제. 그 전달. 얘도 열 받아. 이런 식으로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서히 이제 점점 뜨거워지게 되는 거지. 뜨거운 국에 넣은 숟가락이라던가 금속막대를 모닥불에 넣었을 때, 프라이팬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입자 운동이 차례로 전달이 되면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대류는 뭐냐면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그 입자 자체가 직접 이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뜻한 공기는 위에 있고 싶어 하고 찬 공기는 아래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러면 요 따뜻한 게 위에 있고 찬 공기 아래에 있으면 이건 안정해. 안 움직입니다. 왜냐면 따뜻한 게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 그럼 얘들아 반대로 따뜻한 게 아래에 있어. 그리고 찬 게 위에 있어. 그럼 얘는 따뜻한 물이나 공기는 올라가고 싶어 하고 찬 공기나 물은 내려오고 싶어 해. 이게 바로 대류 현상이야. 그래서 따뜻한 입자 그 자체가 지가 직접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요런 식으로 가는 걸 대류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는 뭐냐면 복사는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열 자체가, 열 에너지가 그냥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어떤 입자의 도움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걸 복사라고 말합니다. 직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다시 전도부터 볼게요. 자, 전도라는 것은 고체에서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는 방식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전도가 잘 되는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습니다. 금속 같은 거는 열이 빠르게 전도가 잘 되는 거고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거는 좀 전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냄비의 바닥 부분은 전도가 잘 돼서 음식이 빠르게 익어야 되겠지만 손잡이는 뜨거우면 안 되겠죠. 이런 데는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류를 보시면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그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입자가 직접 이동합니다.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인데 따뜻해진 물은 이 따뜻해진 물 자체가 직접 위로 가고 차가운 물은 상대적으로 지가 아래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를 해주잖아? 그럼 따뜻한 공기가 알아서 올라가려고 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뜻해져. 그게 대류야. 우리가 에어컨을 위쪽에 설치한단 말이지 보통. 근데 찬 공기가 알아서 내려와. 위에만 머물지 않고 찬 공기가 알아서 내려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원해져. 그래서 주전자를 우리가 밑에만 가열했을 뿐인데 밑에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물 전체가 뜨거워지잖아. 그걸 대류라고 말한다고.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복사는요. 물질을 거치지를 않습니다. 물질을 거치지 않고 열 자체가 직접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즉, 난로에 손을 뻗어서 그 열 자체를 바로 느끼는 거. 그리고 우리 해외여행 같은 거 갔다 왔을 때 공항에 열 화상 카메라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열이 높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따로 격리 조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밤에도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로 우리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 아래는 햇살을 직접 복사열을 받지만 그늘은 못 받잖아. 요런 것도 복사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보시면 여기 봐봐 얘들아. 내가 열을 가해서 요 바닥면 자체를 뜨겁게 만드는 거, 그건 전도야. 냄비 바닥면 자체를 뜨겁게 만드는 거. 그로 인해서 여기 데워진 따뜻한 물이 올라가게 되는 거, 그게 대류야.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물이 따뜻해지는 게 대류야. 그 다음에 이 난로의 열을 직접적으로 쐬, 그건 복사가 되겠죠? 됐나? 이렇게 똑같은 현상 안에도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쪽에 암기 쾅 그림 한번 잠깐 봐줄래? 69쪽에. 자, 그 그림 보시면 전도 그림 봐봐 얘들아. 그 완두콩, 보라색 완두콩이 있는데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옆으로 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대류는요, 열을 갖고 지가 직접 갑니다. 됐죠? 복사는요, 그냥 열을 집어 던집니다. 어떤 물질의 도움 없이 그냥 열 자체가 그냥 날아갑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69쪽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이어서 72쪽 가겠습니다. 자, 72쪽에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전도가 잘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다 그랬었죠? 지금 검정색 종이를 붙인 플라스틱 판이 있고 하나는 금속판이야. 하나는 플라스틱이고. 그러면 전도 누가 더 잘 되겠어 얘들아? 그냥 딱 봐도 그러겠지. 그래서 똑같이 금속추를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열평형 상태를 만들었단 말이야. 즉 똑같이 뜨거운 추를 갖다 댔어. 그런데 플라스틱판은 전도가 잘 안 될 것이고 금속판은 겁나 전도가 잘 됐겠지. 맞아요? 그 결과 실험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추가 접촉한 부분부터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금속판이 훨씬 더 빨리 변하더라. 금속판에서의 열의 전도가 더 빠르게 일어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서 74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4쪽에서 지금 보시면 온도에 따른 입자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대요. 지금 뜨거운 물에 잉크를 넣었는데 하나는 차가운 물에 잉크를 넣었대. 그러면 입자 운동 어디서 활발해? 뜨거운 물일 때 입자 운동 활발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일 때 잉크가 더 잘 퍼지겠죠? 됐나? 뜨거운 물에서 잉크가 더 빨리 퍼진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서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이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2번. 고체에서 열의 이동, 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열을 가열했어. 그럼 열이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가겠죠?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체를 가열해주는 방식은 전도였다. 1, 2, 3, 4 순서대로 녹을 텐데 가까운 쪽부터 열이 전달돼서 1번에서 4번으로 순서대로 막대가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전도에 대한 방식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유형 3번. 액체에서 대류 현상을 한번 보자. 그러면 뜨거운 물이 아래에 있고 찬물이 위에 있는데 얘를 막아놨어요. 근데 이 투명 필름을 빼는 순간 뜨거운 건 올라가고 싶고 찬 건 내려가고 싶잖아. 그러면서 섞인다는 거지. 그게 바로 대류 현상이다. 됐나? 자, 한 개 더 표시할게요. 만약에 위에가 뜨겁고 아래가 차가웠다면 얘는 섞일까 안 섞일까? 얘는 안 섞여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안 섞여요. 얘는 안정한 상태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필름을 제거했더니 이제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아래로 내려오더라. 이것은 액체에서의 대류 현상이더라 라는 겁니다. 됐쥬? 자, 72쪽부터 74쪽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